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 주문 기기나 식당 예약 앱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조선이 봅니다. 주 20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월 80여만 원인데 테이블 주문 기기는 한 달에 112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수수료로 매출의 2, 3%가 추가 비용도 드는데 식당 예약 앱과 원격 주문 앱까지 더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습니다.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률은 지난 2019년 1.5%에서 2022년 7.8%로 4배 이상 늘었는데요. 초기 수수료나 기기 이용 금액 거의 안 받던 식당 테크 기업들이 이용객이 늘고 자영업자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용 요금을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기 수수료, 사용료, 인터넷 연결비 같은 고정 비용과 설치비, 부속품 등 초기 도입 비용까지 부담하면 인건비보다 비싸다는 말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1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3월엔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공직을 떠나는 MZ세대가 늘면서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 임금을 추가 인상하거나 연가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2023년 공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차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 6년부터 10년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요. 저연차보다 일과 가정 양립이 더 필요한데도 승진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취업의 꿈을 접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프리랜서로 진로를 바꾸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30 청년 사장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연령층 사이에서도 젊을수록 창업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게 눈에 띄는데요. 주 1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대표자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업체는 2020년 약 22만 곳에서 2023년 26만 곳으로 15.33% 늘었고요. 코로나19 이후 구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비정기적인 일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프리랜서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는 지적이 여전하고요. 특히 지난해 폐업한 20대가 전체 폐업 중 20%, 30대는 14%에 달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경제 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작하면서 교통비 절약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환급액 규모가 커져 올 연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 경기패스 등 전국 교통비 절약 카드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K패스의 경우 시행 첫 달인 5월 190억 원이었던 환급액이 6월 237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7월 288억 원, 8월 295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K패스 예산은 올해 대비 3배 증액한 2,37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일보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금값 수준의 시세를 보이던 가을 송이의 출하량이 최근 늘면서 예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1등품은 올해 송이 출하 초반 킬로그램당 16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예년 대비 20여일 늦었지만 지난 주말부터 가을 송이가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출하량이 많아져 송이 가격은 더 내려갈 전망이고요. 가을 들어 잦은 비가 내리는 등 최적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생산량은 예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